말없이 건넨 손길, 당신은 읽고 계셨나요? 한 번쯤 누군가가 말없이 내 손길을 건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살며시 닿은 손, 불현듯 이어진 팔꿈치 부딪힘, 그 모두는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건드리는 작은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코칭을 오랫동안 해온 윤소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눈치채지 못했을 감정의 언어들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팔을 잡는 행동부터 늦은 밤의 톡, 칭찬 한마디, 눈빛, 그리고 고백까지 누군가가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을 감지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는 감정의 신호들, 관계의 흐름을 스스로 읽어내는 통찰,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기준 세우기를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 팔을 잡는 그녀, 선을 넘기 전의 신호. 사람의 몸짓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손과 팔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빨리 보여주는 신체 언어죠. 특히 평소 스킨십을 자제하던 이성이 어느 날 불쑥 팔을 잡아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나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 씨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잠깐 팔을 잡는데 그 느낌이 묘하게 달랐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뒤로 관계가 바뀌더라고요. 의도된 스킨십은 경계의 무너짐을 예고합니다. 특히 팔을 잡는 행위는 상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고 상대의 반응을 통해 감정의 방향을 확인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동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운 거리를 허락하는 순간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소한 접촉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엔 우리만의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기류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게 만들죠. 팔을 잠깐 잡는 행동도 이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팔을 잡아온 순간을 겪은 적 있나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셨나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나요? 작은 스킨십은 관계의 물꼬를 트는 첫 시작입니다. 특히 정서적 공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작은 접촉은 강한 위로처럼 다가오죠. 그러나 그 위로가 선을 넘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갑니다.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A. 늦은 밤 톡, 불륜이 시작되는 시간. 하루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 하나. 그것이 단순한 안부인지 마음의 시그널인지 구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늦은 밤의 톡은 평범한 대화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48세 박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밤 11시쯤이면 꼭 연락이 오곤 했어요. 자요? 라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시간대에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특별했죠.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늦은 밤은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와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고 어느새 기대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밤에만 연락하는 관계는 다른 시간대보다 더 은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톡 속에는 이 시간에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말로 포장된 감정이지만 그 안에는 위로, 설렘, 그리고 금기된 감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냥 친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반복되는 늦은 밤의 톡은 감정의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요?
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설레고 답장을 기다리게 된다면 이미 그 관계는 우정의 선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낮이 아닌 밤이라는 점이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더 진실한 감정을 꺼내기 마련이고 그 진실은 때때로 선을 넘는 욕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톡 하나에 담긴 의도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 관계 전체의 결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의 톡,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 눈빛이 말을 대신할 때 감정은 이미 움직인다. 말은 거짓을 담을 수 있어도 눈빛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눈빛은 가장 먼저 진심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친 시선 속에서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한 남성과 자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딱히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사람도 피하지 않고 오래 눈을 맞추는데 그게 처음엔 그냥 호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시선 교환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섭니다. 말로는 하지 못하는 감정의 흔들림, 그 미세한 떨림이 눈빛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빛은 감정의 스위치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게다가 눈빛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일 때가 많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눈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차례 타이밍을 맞춘 끝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눈길이 유독 오래 머물 때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 눈빛이 계속 떠오르고 문득문득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눈빛 교환이 계속되면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왜 자꾸 날 보지? 에서 시작된 생각은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그 추측은 곧 마음을 열게 만들죠. 눈빛은 말보다 빠르고 더 깊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만 따뜻하고 진지한 시선을 보낸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감정은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눈빛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상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 오늘따라 멋지세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칭찬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그 이상을 암시하기도 하죠. 특히 오늘따라 멋지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예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엔 그냥 인사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오늘따라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니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이후로 그 사람 말과 행동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문장 속에는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당신을 눈여겨봤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즉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자 감정이 살짝 스며든 언어인 것이죠. 이성 간의 오가는 칭찬 중 오늘따라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시선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표현은 감정을 암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종종 감정의 빗장을 슬쩍 열게 만듭니다. 처음엔 예의상 했겠지라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뉘앙스가 자꾸 떠오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까지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로부터 오늘따라라는 말이 붙은 칭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로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말을 건넨 타이밍과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언뜻 보기엔 평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따라 멋지세요. 그 말은 칭찬인 척 다가오는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흘려듣기엔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미가 꽤나 깊을지도 모릅니다. 5. 남편 이야기와 한숨 감정의 공백을 드러내다. 가벼운 대화 속에 무심코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남편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그 말 끝에 깊은 한숨이 따라 붙는다면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이모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죠.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감정의 공백은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도 쉽게 열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일종의 감정 공유입니다. 가족 안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위로자 역할을 맡게 되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과의 거리감을 털어놓는 건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그냥 하소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굳이 당신에게 꺼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정의 공백은 의외로 쉽게 드러나며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때로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 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무심한 듯 흘러나온 남편 이야기. 그 말에 담긴 한숨은 마음의 갈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6. 우린 친구야라는 말이 더 위험한 이유. 우린 그냥 친구잖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관계를 단단하게 선 그어 지키려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에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기 남부에 사는 46세 정 씨는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서로 힘든 일도 털어놓고 퇴근 후 술 한잔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정 씨가 요즘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치만 우린 친구야. 정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거절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감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처럼 느껴졌다고요. 우린 친구야라는 말에는 관계의 애매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칫 감정이 더 깊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더 위험한 이유는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명분 아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친구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허용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사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표현, 은밀한 만남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린 친구잖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그 말 안에 감추어진 애틋함과 거리감의 줄타기를 느끼셨나요? 가장 위험한 관계는 선명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관계는 늘 친구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자라나죠. 말은 관계를 정의하는 수단입니다. 우린 친구야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외로움 틈탄 대화, 은밀한 연결의 시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로움이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그 외로움에 누군가의 따뜻한 대화가 스며들면 감정의 문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죠.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4세 이 씨는 어느 날 평소 인사만 나누던 여성과 우연히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조용히 들어주고 본인의 외로움도 슬쩍 내비치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공감이 더해지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외로운 감정이 겹칠 때 그 연결은 더 빠르고 깊게 진행되죠. 외로움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 감정에 누군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얹어줄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의 틈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 감정은 말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가 이상하게 편안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한 적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배경이 깔리면 서로의 말이 더 따뜻하게 들리고 그 따뜻함이 곧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외로울 때 건넨 대화는 상대의 마음에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은밀한 연결의 시작이자 감정의 출입문이 되는 셈이죠. 8.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이미 열려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접촉을 피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어깨에 살짝 기대어도 상대가 피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1세 김 씨는 지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장난을 치던 중 그녀가 웃으며 반응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망해하거나 피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느낌이 달라졌어요. 스킨십은 감정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거절이 없는 스킨십은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누군가의 손길을 불쾌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적 거리가 이미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은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피하지 않는 그 반응 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해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행동이 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감정이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은 신체 접촉을 통해 마음을 확인합니다.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감정보다 더 솔직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죠. 특히 이성 간의 스킨십은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동반합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반응은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넘어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 그걸 상대도 알고 있음에도 거절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나 동료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스킨십은 말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진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9. 당신의 고백에 눈시울을 적신 그녀의 진심. 고백은 감정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그동안의 관계가 어디쯤 와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특히 그 고백에 눈시울을 붉힌다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50세 장 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여성에게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 마음이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때 저는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눈물은 복잡한 감정의 결과입니다. 죄책감, 설렘, 안도, 혼란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몰려올 때 사람은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반응하죠. 그녀의 눈시울이 젖은 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나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게를 느낀 순간 그 무게에 눌려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한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 속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야 할 현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 그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그녀의 눈물이 꼭 긍정의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단지 당신의 고백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진심은 때때로 눈물로 말합니다. 말보다 앞서 나오는 감정, 그 눈물이야말로 그녀가 숨겨왔던 진심일 수 있습니다. 10. 진심을 가장한 욕망, 관계를 무너뜨린다. 처음엔 진심 같았습니다. 따뜻한 말, 사소한 관심, 자주 오가는 연락.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오 씨는 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감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워 보였고 나도 그랬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물리적인 스킨십을 원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착각했구나 싶었어요. 진심과 욕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은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지만 욕망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불편해지고 상대의 행동이 점점 자신의 감정보다 욕심에 가까워 보였던 순간 말입니다. 진심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욕망은 조급해지죠. 진심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되지만 욕망은 말이 많고 조심성 없이 다가옵니다. 진심인 줄 알고 열었던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 때 그 감정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다음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되죠. 진심을 가장한 욕망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조차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감정이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떠한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어떤 신호가 오가는가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느껴보세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되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하세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건 반드시 건강한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